안녕하세요. 성장개미TV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어수선했죠. 코스피 상체효과를 찍다가 조금 약보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밀렸는데 사실 언젠가는 올 조정이었는데 그게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대 상황하고 오늘 또 특이 종목인 빅테크하고 스페코가 있죠. 북한이 어제 그 야간에 열병식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순간 급등을 해서 좀 특징주에 잡혀 있고요. 또 지수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고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승산개미TV에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면 일단 동영상 시청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이 가능해요. 보통 이제 일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2-3시간, 늦으면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데 멤버십 분들은 바로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장중이나 장초반 그리고 또 중요한 종목이나 상승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고요. 투자하시는데 좀 더 이제 크게 같이 저랑 시장을 분석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도 짜는데 좋고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수 차트를 볼게요. 코닥 지수를 보시면 오늘 조금 많이 흔들렸죠. 근데 이제 코닥 지수가 밀릴 때 꼭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12월 21일 날 형성된 고가, 즉 954포인트, 950포인트를 깨면 안 되는데 오늘 저가가 딱 이걸 찍고 돌아 나갔어요. 즉 아직은 코닥 지수가 힘이 있고 요 자리 탈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오늘 5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또 이렇게 이번 주는 약간 조정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 위주로 깊은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되도록이면 종목들을 고점에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봉에서도 5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데 이렇게 5선을 딱 딛고 돌아 나가서 아직 그렇게까지 힘이 없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는 이 11월 6일부터 이 6일에 속한 주부터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게 왔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조정이 들어올 만한 거죠. 특히 대형주 위주로 너무 올라와서 이 대형주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아직 5일선 이탈을 하지 않았지만 이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약간 위험해져요. 특히 이 11선하고의 경계의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철저히 5일선 깨면 위험하니까 종목들을 고점에서 하는 것보단 꼭 눌림 모크라고 더더욱 손절과 이런 거를 좀 철저히 지키고 원칙 매매를 더 확고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외국인도 좀 매수를 해줬고 이렇게 금투에서도 들어왔는데 일반 보험 투시 좀 팔았어요. 하지만 코스피는 이렇게 기관, 메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엄청 많이 던졌고 그 동학개미 하시는 분들의 힘에 입어서 이렇게 이제 지수가 다행히 크게 밀리진 않았죠.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는 동학개미가 많이 끌어주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징 종목 중에 빅테크하고 스페크가 이제 오늘 그 북한 야간 열병식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그걸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빅텍을 볼게요. 빅텍을 보면 굉장히 거래량이 없었어요. 잔잔하고 굉장히 조용한 주식이었죠. 이제 일봉상에서 이런 건데 이 빅텍이 그 김여정이 예전에 그 대나무리 그를 압박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엄청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어요. 상한가 가고 이때가 이때였는데 그 2020년도 6월달 이때를 딱 생각해 보면 이 저가가 16,000원이었고 고가가 14,850원 즉 3월달 대비 죄송합니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또 이렇게 깊은 조정이 들어와 있다가 월봉에서 이제 그 조정의 보통 끝을 10개월선으로 보는데 이 10개월선으로 이탈하면 추세가 하락이 완전히 확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5개월선을 이탈한 저번 달에 조정이 됐는데 10개월선을 딛고 이번 달에 잘 돌아나가는 모습이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조용한 거래량이 있었어요. 이따가 오늘 엄청난 대량 거래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잡아먹은 거래량인데 8,900만 주 이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물량까지도 싹 잡아먹는 엄청 큰 이제 거래량과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거예요. 항상 그 남북 당황과 북한의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 빅텍, 스페코, 버스텍, 그리고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전부 다 오늘 다 꼬리들을 달았죠. 한일단조도 12% 갔다 오고 버스텍도 8%, 또 이렇게 스페코, 빅텍도 특히 이제 좀 스페코가 한 17% 갔다가 이제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다 오는 이렇게 굉장히 심한 꼬리를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빅텍하고 스페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빅텍은 대표적인 방산주예요. 이 방산주란 말이 이제 방위산업 이쪽 관련주죠. 일단 월봉의 추세는 조정을 받고 있고 돌아나가는 모습이에요.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박스권에서 이렇게 잔잔하던 이런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죠. 터졌으면서 일봉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잔잔한 변곡점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 되는데 이 친구가 이 자리에 딱 붙여놓고 끝났어요. 이렇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이제 이 자리 밑으로 나 이 가격 밑으로 안 갈래 하고 빠이빠이를 하려면 내일 시초가가 조금 세야 돼요. 시초가가 높아서 다시 살짝 그러니까 1, 2% 떠서 출발하더라도 밀리는 폭이 1, 2% 안쪽에서 끝나야 되고 돌아 나가야지만이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나 이 밑으로 안 간다는 지표가 되겠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선을 회복하려는 저번 주에 가까이 붙여놨기 때문에 오늘 5원주만 잘 끝나면 다음 주에 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그런 좋은 종목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테마주 성격상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면 한번 이 친구가 급락을 맞은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 그 김여정이 우리 그 한국을 압박하면서 저기도 폭발시켰죠. 그 남북 무슨 사무소인가 이걸 폭발시켰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거의 하한가 수준 이렇게 6월 24일 날 종가가 하한가에 맞는 이 하한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김정은이가 김여정한테 그만해라. 남한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방산주니까 하한가를 맞게 됐죠. 이렇게 테마주는 위험해요. 테마주는 큰 금액 갖다 이렇게 장기 투자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이제 단타나 특히 이제 위치가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낮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높을 때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 열병식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 이슈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이 자리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자리 밑으로 이탈만 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상승이 보이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또 한번 5일선 밑에까지 올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요. 이 지금 거듭인 변곡점 가격이 7,896원이가 거의 오늘의 종가 근처예요. 그러니까 내일 좀 떠서 출발해서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 있어야 빅텍은 향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스페코인데 항상 빅텍하고 스페코가 방산주로서 1, 2등으로 움직이는데 이 스페코는 약간 방산주하고 틀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풍력에 대한 이 테마를 같이 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 이렇게 이제 그 북한 김여정 사건과 관련해서 급등을 했다가 6월 달에 큰 꼬리를 잡으면 떨어졌지만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빅텍하고는 약간 틀리죠. 이 5개월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 하락과 확증과 함께 10개월선까지 밀리게 되는데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는 약간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보통 저가 대비 10개 정도 가는 습성이 있는데 빅텍이 보면 저가인 1,600원에서 14,000원, 15,000원까지 갔듯이 이 스페코는 아직 그 자리를 못 갔고요. 저가인 보시면 1,600원에서 이렇게 고가인 12,900원 여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더 가능한가 이런 거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오늘 그 스페코가 맞고 떨어진 자리는 정고점 근처죠. 이 정고점 매물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딱 도달하자마자
바로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5개월선 크게 보면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5개월선 이탈은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아직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저번 달에도 5개월선을 잘 딛고 일어났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우상향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고 이 황금일선을 잘 딛고 돌아나가는 황금주선이죠. 잘 딛고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 주봉의 모습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식이 올라갈 때는 항상 이 변곡점을 딱딱 뚫고 올라가요. 이렇게 뚫고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달이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이걸 돌파해 놓고 다시 한번 조정 왔다가 11월 달에 이 자리를 돌파해 줬어요. 돌파해 놓고 이 자리 밑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내려와야 이 주식이 더 올라가는데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죠. 즉 12년도 11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0년도 12월 11일 이 일이 속한 주에도 안 떨어졌고요. 24일 여기도 안 떨어졌고 마지막 주에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오주선 위에 이쁘게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오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부분의 포트를 정리를 했는데 뭐 개인 사정도 있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이래서 대부분의 포트를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종목이 스페코예요. 테마주의 성격과 풍력 관련주가 되기 때문에 크게 큰 금액을 짓진 않았고요. 항상 테마주는 조심스러워서 그렇지만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오늘 거래량 한 방으로 인해서 이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 정도는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첫째 5주선하고 10주선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5주선에 이탈을 하지 않아야 돼요. 5주선과 10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20주선까지 다시 밀릴 수 있는데 20주선까지 가격이 마이너스 11%가 넘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실을 감당하기는 힘들고요. 5주선 또 10주선이 가까이 붙었기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면 당연히 손절할 생각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아까 그 5주선 끝에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이 끝에 최고 저가의 가격이 11,350원이에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이 황금일선의 가격이 11,248원, 11,300원 잡으면 되는데 이 자리를 이탈을 안 했죠. 오늘도 최고 저가가 11,350원을 딱 찍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5주선에 대한 그 지지선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틀려서 이렇게 황금일선을 이탈한다든가 5주선을 깨버리면 일단 손절치고 다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친구의 5일선 가격은 11,600원인데 오늘 5일선 위에서 딱 끝난 거예요. 내일 5일선 위에서 출발할지 안 할지 모르죠. 하지만 무조건 11,3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친구의 앞에 첫 번째 변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1월 24일 날 형성된 변곡점인데 저 자리를 일단 돌파해 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11월 30일 날 돌파 못하고 다시 떨어져 있고 그러고 1월 5일 날 돌파 시도 실패하면서 다시 밑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금일선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 보이죠? 황금선.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이러면 이제 주식이 떨어지고 조정을 받는데 이 스페코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가 12월 29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추세가 주봉에서 바로 5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선 위에 있죠. 이 지표는 아직은 상당히 굉장히 지표인데 오늘 하필이면 월봉에서 전고점 맞고 일봉에서 긴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변곡점 내일도 만약에 이 변곡점 위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이 변곡점을 새로운 지지선으로 삼아서 이 밑에만 깨지 않으면 되고요. 이 친구 아까 몇 번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이 11,35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고 11,350원 이탈하지 않는 한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 오늘 특징주인 빅테크하고 스펙을 살아봤고요. 이 방산주 같은 거 접근하실 땐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한 방에 다음날 하한가도 맞고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스펙구는 방산주이면서도 이 태양력으로 아니 풍력으로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관해서도 이렇게 움직이긴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기는 해도 크게 엄청나게 걱정할 정도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